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영역은 독해 3부분인데요. 아무래도 5급이랑 6급 그 전 단계에서 좀 비교적 짧은 글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답을 골라내는 영역이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앞에 있는 1부분과 2부분과 조금 다른 유형의 유형이지만 이게 5급이랑 6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비록 한 지문 읽고 한 문제, 두 문제 푸는 거에 불과해도 전략이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우리가 그 방법이랑 또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유념하시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정확한 과정에 입각해서 4급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여서 조금은 그냥 평이하게 특별한 전략이 있겠어 하지만 여기부터 4급 때부터 미리 전략을 잘 정해놓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이게 5급, 6급까지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보시고 순서 체크하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면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줄, 굉장히 전형적이죠. 한 두세 줄 정도의 짧은 글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읽고 내용을 파악해라가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것만 보면 돼요. 문제가 원하는 것만. 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 보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딱 보시면 根据这段话可以知道 해놓고 学生应该 문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핵심 키워드가 지문에 등장하는 키워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 지문이에요. 그럼 강아지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 아, 강아지의 뭐에 대해서 물을 거구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는데 학생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겠구나. 핵심 키워드를 딱 짚어 놓고 나서 학생이 뭐뭐 해야 되는지의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무래도 5급이랑 6급의 독해 3부분, 4부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전략은 똑같아요. 분량이랑 난이도랑 문제 양이 다른 것뿐이지.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기를 자 보세요. 제가 스텝 1에서는 문제를 파악했고 그리고 지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보기 몇 개 안 되잖아요. 보기를 보시면서 또 칸슈한지, 认真听课한지, 아니면 또和同学玩한지, 아니면 장위老师交流한지, 많이 책을 보는지, 아주 열심히 팅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급 그부들과 함께 많이 놀아야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교류를 항상 해야 되는지 이런 특정한 부분들 보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지문에서 学生应该를 찾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교사는 어쩌고 학생은 어쩌고 上课的时候学生一定要가 应该랑 똑같죠. 应该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인데 一定要도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应该랑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학생들은 뭐뭐 해야 하나? 이 4개 중에서 뭐뭐 해야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认真听, 认真 똑같은 글자 나왔죠? 선생님이 말하는 지식.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동료들, 같은 그부들의 그 속도를 못 따라갈 수 있어라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해석을 못 하더라도 나와 있는 게 이거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야. 꼼꼼하게 파악하면 금세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80번에서 81번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교훈적인 얘기도 있고 한데 뒤에 문항으로 가면 한 지문 조금 길어지죠. 그리고 해당되는 2문제 정도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좀 길어지는 부분이 뭐 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이야기 형식의 경우에는 4급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생소한데 왜냐면 이야기 형식은 액면 그대로의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딱 찾아서 똑같이 고르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의미를 맥락이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길어졌죠. 그리고 문제가 2문제가 딸려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판인 거죠. 짧은 글에 문제 하나 있을 때와의 전략을 똑같이 조금 긴 지문에 문제 2개 있을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5급이랑 6급처럼 지문이 긴데 4문제씩 풀어야 되는 것도 같은 전략을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관위 샤오구, 샤오구가 작은 북인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언어는 이제 단어적으로만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샤오구에 대해서 그럼 샤오구를 찾으면 돼요. 그럼 샤오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이게 핵심 키워드를 뜻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샤오구구는 4급 필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작은 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위楼上的房客가 나오겠죠? 위층에 사는 세입자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2가지 정보에 대해서 보기를 보고 가야죠. 이게 똑같죠. 앞에 문제 푼 거랑. 문제 보시고 보기 봐야지 지문에서 이걸 찾아내기 쉬워지는 거라는 거죠. 한 비행이 싼지 빼이농 화일러는 아시죠? 그러니까 농은 뭐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뭐를 고장을 당한 거예요. 망가뜨림을 당한 거죠. 시영이니 똥팅은 4급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똥 하면 움직이는 거죠. 팅 하면 심금을 울리는 소리인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을 때 똥팅을 쓰거든요. 그리고 생일礼物는 해석이 돼 있죠. 생일 선물인 건지. 2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치아오구를 할 줄 모른대요. 치아오구를 북을 치는 걸 모르더라도 이 치아오구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4급, 5급, 6급 다 마찬가지. 심지어 3급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이 아는 단어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필수 단어는 정해져 있죠. 그 필수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 너무 기죽지 말고 이 치아오구라는 애를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거지. 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다. 단어만 막 같은 글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샤오다오라는 애가 나와요. 칼도자를 뭐 한자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작은 칼을 잃어버렸는지 뿌시환, 샤올리우라는 애를 안 좋아하는 건지 주에다 고성이 한 자오가 보시면 여기 입구자가 보이죠? 그럼 소리랑 관련된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구가 처음 등장해요. 샤올리우는 4살 생일 그날에 구가 나와요. 이 샤오가 처음 등장한 이 문장에 생일이 나오죠. 아빠가 걔한테 샤오를 줬대. 엄청 쉬워요. 샹르 리우 왔던 거예요. 똥팅에 대한 얘기나 다른 얘기는 크게 없으니까 샹르리우. 그럼 2번째, 위층에 사는 그 방커에 대한 얘기를 보셔야 돼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빠바가 이렇게 왔을 때 엄마가 빠바한테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보시면 되죠. 오샹, 로샹더 방커가 나와요. 그럼 이 로샹더 방커가 얘를 칠 줄 아는지, 북을 칠 줄 아는 샤오다오를 잃어버렸는지, 샤오리우를 싫어하는지, 아니면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는지 읽으세요. 이딩 뿌시환 안 좋아한대요. 샤오리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샤오리우의 북치는 걸 듣는 걸 안 좋아한대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어요. 북치는 걸 해석을 안 해도 듣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는 단어, 쉬운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북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샤오리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오답을 C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밑에 샤오다오가 나오는데 샤오다오를 준 거지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나왔는데 이거 다 아니잖아요. 수로 목적어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작은 칼을 주면서 이게 내용은 답은 나왔지만 내용이 좀 웃겨요. 빙치 하원 타想不想知道 너 하고 싶지 않냐? 그 작은 북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봐. 한번 칼로 찔러서 찢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듣기 싫다 이거죠. 북을 자기가 찢을 수는 없으니까 얘 보고 직접 찢으라고 칼을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정도의 능력이 되는 독해력이 없어도 지금처럼의 방법으로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둘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셴르 리오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데 얘도 듣기를 싫어하는 거지 얘를 싫어하는 거 C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D라는 거. 여기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무조건 내용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거, 얘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문제를 풀 때도 다 읽고 꼼꼼하게 읽고 안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꼼꼼하게 안 읽냐면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막 비슷한 글자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 분석하고 보기 보면서 그 문제의 키워드가 나오는 해당의 답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보는 또 정확하게 기둥, 주어, 수로, 목적, 누가 뭐 했고로 해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야 된다는 거. 질문 보기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시환 샤올리우로 고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샤올리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샤올리우가 이거 하는 걸 듣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사실 문항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 1부분, 2부분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독해 3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답만 딱 체크하고 이거 맞았네 틀렸네로만 그냥 점검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나는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건지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똑같은 글자 고르는 건 내가 곧잘 푸는데 이게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푸는 거는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건 자꾸 틀려 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는 단어만 갖고도 정확한 정보를 꼼꼼하게 쓰고 단어를 많이 외우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어휘 갖고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조금 더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통해서요. 독해 3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